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보험교육원에서 손해사정 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식 교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거는 제 사진이고요. 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근무를 했었고 거기 교육과장도 했고 대인보상팀장도 했고 대물보상팀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보험교육원에서 한 10몇 년간 제가 손해사정 이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손해사정 이론이 2차였기 때문에 2차 주관식 시험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1차 시험으로 바뀌어서 제가 1차 객관식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려대학과 건국대학교에서 보험학으로 석박사를 했고 손해사정 이론이라든지 보험계약법, 자동차 보험 이론이라든지 여러 다수의 책을 저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박사학위를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제가 계기가 된 것은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제가 그 당시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손해사정 시험에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합격하고 그 당시에는 또 합격생이 뭐 많아봤자 3명, 5명, 많으면 10명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할 때이기 때문에 손해사정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제가 신입사원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공부를 해서 제가 3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특별 하사금도 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손해사정사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회사에서 저보고 공부를 시켜줘서 제가 박사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대구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10수년간 여기 대학에서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게 손해사정 이론을 잠깐 보시면 지금은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손해사정 이론이 2차 주관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많은 문제를 시험지 큰 10장을 줍니다. 그걸 눈 감고 외워서 줄줄 나올 수 있게끔 그만큼 공부량이 많지 않으면 손해사정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손해사정 이론이 1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해사정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보험학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 이것이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뭔가 여러분들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되어서 뭔가 실무를 하려면 항상 어떤 이론적인 근거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 주로 이런 것은 주로 이제 법이라든지 약관이라든지 약관 해석이라든지 규정, 지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손해사정 이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 2차 시험은 어려웠지만 1차 시험은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나는 합격할 것이야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학생들 중에 손해사정사는 여기 미래보험교육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손사 이론을 강의를 했었고, 그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합격자, 손해사정사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한 열 몇 분 됐었는데, 이게 학원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방학 때 학생들이 학원 바로 옆에서 단체로 먹고 자고 합숙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저도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학생들 열 몇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때 한참에 다 모두 동시에 손사시험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손사시험은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 즉시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 2명, 3명 같이 그룹,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사 이론을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 제자들을, 물론 제 제자 중에 저에게 손사 이론 강의를 듣고 시험 합격한 제자 중에 지금 손사 이론을 학원에서 강의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자를 양성하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손사 이론을 공부한 학생들이 반드시 꼭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우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어보시고, 강의는 제가 하는 이 손사 이론 강의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 책 뒤에 제 메일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제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전화번호는 010-2089-3821입니다. 그 모든 책이라든지 여기 자료에 제 뒤에 제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묻고, 또 스스로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 손해사정 이론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최근의 출제 경향입니다. 이 학습 방향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출제 경향이라든지 학습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출제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별도로 기출 문제 핵심 문제 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출 문제하고 핵심 문제, 예상 문제만 별도로 이렇게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2차 시험으로 손사 이론이 2차 시험에 있다가 1차 시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은 약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2014년도부터 1차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렇게 객관식이라는 것은 여러 번 봐서 여러분 눈에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손사 이론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합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기초이론,
기초 이론이 위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보험 영업이나 재무 쪽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보험까지 영역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다 강의를 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책을 한 권, 제가 쓴 손사 이론 책을 여러 번 최소한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정독을 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학습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험서는 이렇게 주 교재를 한 권만 하세요. 어떤 분은 이 교재 보다가 저 교재 보다가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영역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제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다른 책을 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권만 보고 나머지는 보조 교재는 그냥 참고로 잠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찍어서 공부를 하지 마세요. 손사 이론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딱 몇 개만 딱 찍어서 하면 거기서 안 나오면 시험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소설책을 나는 손사 이론이라는 소설책을 한 10번 정도 읽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광범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나 원리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법조문, 그 다음에 용어 해설 이런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럼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법조문이나 법조문이라든지 약관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그걸 제가 육성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마이마이에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회사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게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 칠 때 눈 감고도 쫙 답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암기 카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활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다독, 여러 번 읽고 폭넓게 학습하는 게 좋다. 그죠? 만약에 눈에 많이 익은 것은 정답이고 눈에 생소한 것은 틀린 답이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스터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 한 2명만 해도 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2~3명이 같이 앉아서 공부해서 바로 물어보고 답하면,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1차 시험은 항상 뭔가 1차 시험은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학설 등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학설이라는 것은 아직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학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 교수는 저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설이 있구나. 이런 학설은 있다. 이런 학설이 몇 개 있다 하는 정도만 알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시사성 있는 문제. 사실 시사성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제 교수가 어디에서 신문에 어디서 났다든지 아니면 출제 교수가 논문에 올렸다든지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 출제 교수가 책임 준비금에 대해서 이런 신문에 책임 준비금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남들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이 놀 때 다 놀고 나는 합격하고 싶다. 이것은 안 됩니다. 남이 놀 때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왕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은 다 끊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김한식은 죽었다. 어제까지의 김한식은 죽었다. 오늘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늘 일단 시험
공부해서 합격할 때까지, 딱 합격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에만 매진하시면 틀림없이 합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 아, 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손해사정사는 1차 시험만 합격해도 취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제가 과장일 때 대졸신입사원 면접을 봤습니다. 일단 서류심사에는 손해사정사 1차만 있어도 서류심사에는 다 합격이 됩니다. 대학을 어디에 나왔든 간에. 근데 2차는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 면접 볼 때 굳이 2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않더라도 2차 시험 면접 볼 때, 저는 1차만 합격했습니다. 2차에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3년 안에 반드시 2차에 합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충분히 입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학생들 다 입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실제 이제 이 공부는 6주 과정인데 이 6주 과정은 1주차, 2주차 이렇게 해서 총 이 6주 안에 모든 이 책의 한 권을 다 마스터해서 공부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한 24주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24주까지 공부할 것은 아니고 1차 시험이기 때문에 딱 한 6주 정도만 딱 공부하면 여러분들 1차 시험은 무난하게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합격하실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